한 기업의 결정 하나가 그 나라 시장의 오랜 문제를 통째로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아주 기이하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마이너스 11.75%. 이게 뭐냐면요. 2024년 9월 24일 단 하루 만에 KCC라는 우리나라의 아주 큰 기업 주가가 폭락한 수치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떨어진 걸까요? 시장이 왜 KCC한테 이렇게까지 혹독한 평가를 내렸을까? 이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죠. 자, 수사를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단서는 바로 회사에서 내놓은 공식 발표 자료, 공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 KCC의 좀 의문스러운 자사주 계획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이거였어요. KCC가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양의 자기 주식, 이걸 우리가 보통 자사주라고 부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KCC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자기들이 가진 자사주 17.2%를 이렇게 저렇게 쓰겠다 뭐 이런 계획이었는데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영구적으로 없애버리는, 즉 소각하는 물량은 아주 조금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기업이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는 투자자들한테는 엄청나게 강력한 신호거든요. 보통 주주들 입장에서는 소각, 그러니까 주식을 아예 없애버려서 주식 가치를 높여주는 걸 제일 좋아하죠. 자,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 KCC의 계획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전체 자사주 중에 주주들을 위해 소각하는 건 고작 22.7%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절반이 넘는 57.5%는 교환사채라는 걸로 발행하고 또 19.8% 정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주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형태만 바꿔서 남아있게 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교환사채, 영어로는 EB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KCC가 돈을 빌리는 대신 나중에 KCC 주식이 아니라 KCC가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으로 바꿔줄게 라고 약속하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다른 회사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뭐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이 잠깐만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3조 원이 넘는 자사주를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결정이 당시 KCC의 재무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KCC의 재무제표에 뭔가 심각한 불균형이 있었고 그래서 이 계획이 더더욱 비논리적으로 보였다는 거죠. 투자자들은 이걸 바로 알아챘어요. 마치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저울 같았달까요? 자, 그게 뭔지 한번 보시죠. 네, 이 화면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왼쪽을 먼저 보실까요? KCC가 갚아야 할 빚이 총 5조 8천억 원이나 돼요. 근데 문제는 이자율인데 평균 이자가 무려 6.2%나 됩니다. 엄청난 이자를 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KCC는 삼성물산 주식을 3조 3천억 원어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배당 수익률은 고작 1.34%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시장이 KCC에 던진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아니, 1.34%밖에 수익이 안 나는 자산은 그냥 팔아서 6.2%짜리 비싼 빚부터 갚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건 놔두고 또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냐는 거죠.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결정입니다. 자, 그럼 이 이상한 결정 뒤에 숨어있는 진짜 동기는 뭘까요? 이걸 이해하려면요, 이제 KCC라는 회사 하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시야를 확 넓혀서 한국 주식시장 전체를 봐야만 그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건 KCC가 정부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기업개혁, 그 압박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적인 움직임이었다는 거죠. 네, 이 미스터리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복잡한 지배구조나 불투명한 경영 같은 문제들 때문에 외국에 있는 비슷한 회사들보다 주식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상, 이걸 말하는 거죠. 보통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주주들한테 돈 잘 안 돌려주고, 소유 구조는 엄청 복잡하고, 경영 결정은 투명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 가치를 키우는 것보다 경영진의 지배력을 지키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 어떤가요? KCC가 이번에 한 결정이 이 패턴에 딱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온 분석이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앞으로 정부가 기업들,
니네가 가진 자사주 의무적으로 소각해 이런 법을 만들 것 같으니까 KCC가 그 법이 생기기 전에 얼른 자사주를 교환사채 같은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해서 소각할 의무 자체를 없애버리려 했다는 거죠. 일종의 꼼수라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한 증권사 보고서에서는 KCC의 움직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나기 위한 정부 및 자본시장의 움직임과 반대되는 행보라고요. 딱 잘라 말한 거죠. 지금 시장 전체가 개혁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KCC는 그 흐름에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판결의 시간입니다. 이 모든 단서들을 다 종합해서 애널리스트는 KCC에 대해 어떤 최종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 결론이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주주들 뒤통수를 치는 듯한 결정을 내렸는데 과연 이 주식에 대한 최종 판단은 뭐였을까요? 결과가 좀 뜻밖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죠? 목표 주가는 46만 원으로 하향, 즉 낮췄습니다. 그런데 투자 의견은 매수, 즉 사라는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아니, 목표가는 깎아놓고 사라고 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 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애널리스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KCC가 가진 자산의 활용도가 너무 낮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다 인정해 줄 수 없고 할인율을 적용해서 가치를 깎겠다. 즉, 비효율적인 경영에 대한 페널티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쉽게 풀어서 말하면 매수 추천을 한 이유가 경영진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이런 나쁜 경영을 하는 걸 감안하더라도 이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너무너무 싸다 이겁니다. 즉, 경영은 엉망이지만 그래도 너무 싸서 살만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페널티를 주고도 여전히 지금 주가보다 25%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KCC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관행처럼 지배력을 지키는 게 먼저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기대에 맞춰 진짜 기업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먼저일까? 한국 기업들이 과연 이 딜레마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바로 그 선택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미래가 달려 있을 겁니다.